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흔히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하기야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진눈깨비가 내리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숱한 역경을 용기 있게 지혜스럽게 넘겨서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는 많은 화제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6.25 동란 공산 침략대에 그때 남군이 나라를 위해서 그 두 눈의 실명을 그리고 이어서 또 군에 복무하는 아들이 실명을 당한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를 굳건히 딛고 일어선 한 분,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또 집에서 버림받은 정신질환자들을 친아들과 딸같이 사랑으로 보육하고 보양하신 어느 할머니의 경우를 소개해드립니다. 멀리 전라북도에서 오신 광림의 송광 성애원 원장이신 김복순 할머니의 얘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할머님 이렇게 보이니까 참 인자하시게 생기셨어요. 아니요. 그 웃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많은 인생의 고비를 잘 남기셨죠? 예.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송광마을이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3이요. 63. 예. 네, 동네 사람이 할머니라고 그러시겠죠? 예. 저는 아주버님과 주변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어려서 결혼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살 때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18세고 남편은 21세요. 아주 이팔 청춘의 좋은 날, 좋은 결혼을 하셨군요. 그 결혼하시고 어떻게 지나셨어요? 농부의 가정인 게 농사 짓고 살았죠. 농사 지시고 예. 그 손수 이 땅도 파시고 예. 농사는 얼마나 크게 지셨어요? 그 산중이라 네. 그저 재워 밥 먹을 정도로 지었어요. 지금 그 애를 쓰시는 송광 성림원이죠? 성애원. 예. 성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고 500번 마을 500번에 있어요. 그럼 그 성애원은 어떤 사람들을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거기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버림받고 그는 부모 형제를 다 떨쳐버리고 그저 방랑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군에서도 네. 면에서도 네. 또 경찰서 같은 데 지서 같은 데서도요 마을에서도 한 손씩 한 번씩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시군요. 예, 거기 원장님이시죠? 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근데 말씀을 듣자니 6.25 때 남군께서는 군에 복무하시던 중에 실명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6.25 때 저 사는 데는 그 험악한 산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민군들이 전부 그 산골로 전부 들어갔지요. 괴뢰군들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괴뢰군들과 우리 네. 대한민국 군인과 싸웠어요. 아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 게는 그 마을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네. 군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이 전주에 나왔지요. 네. 나와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있다가 이리까지 갔었지요. 이리까지 가고 이리서 참 남편이 하루하루 일을 참 희어서 어린 것들을 연명하고 있다가 남편조차 이제 갔지요. 군에. 예. 군에 가셨군요. 예. 그게 가신 게 언제죠? 군에 들어가시는 게. 6.25 때죠? 6.25 작년에 6.25 치면 올해 갔어요. 그럼 51년. 네. 51년에 군에 들어가셨군요. 예. 그때 아주머님, 할머님 연세는 몇이었습니까? 그때가 이게 지금 27살인가 27. 예. 자녀분은 몇이나 있었어요? 사남매 썼어요. 사남매. 예. 그게 이제 바깥분은 군에 가셨군요. 예. 그 군에 가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에 이제 보내놓고 어린 애들 이제 사남매를 네. 데리고 참 저희 뭐 집안채도 그때는 뭐 누구나 다 당은
피난민 속에 살 수가 없어서요. 네. 그 이리 가면 북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 땅굴을 파놓고 땅굴 속에서 어린 것들을 다 땅굴 속에다 집안 다발 깔고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밤을 새우고 낮에는 여러 가지 좀 일을 했죠. 예. 방금은 군에 가서 계셨고. 예. 그 군에 가, 네. 그러다가 하루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들 성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성재가 어디 갔냐고. 사남매 중에서. 예, 예. 어디 갔냐고 찾으는 게요. 차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실에 가서 그런 사연을 물어봤더니 고아원에 갔다고 그러더만요. 저희끼리 갔군요. 예. 허허. 그래서 저는 그냥 고아원이 뭐 드는지도 뭐 드는가도 모르고 네.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더니요. 원장님이 잘 타일르더만요. 우리가 아기들 잘 봐줄 테니까 네. 가서 있는 식구들이나 거서라고. 또 아들들 둘을 만나서 말하는 게 우리 먹는 놈 어머니 잡수고 아버지 오시더라. 어머니가 잘 어린 동생들 길러시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 어린 것들을 두 남매를 하나 얻고 하나 압을 쓰고 댕기다가 보니 네. 남편이 편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군에 가서 편지 오셨는데. 예,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가 끊어져 갖고요. 어. 도대체 뭐 없어요. 그때만 해도 참 사람들한테 무섭게 많이 죽는다고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전사하셨으니까 못 돌아오시고 어. 빼골도 못 찾는 것 같다고 아주 그냥 참 말도 못 얻었죠. 허허. 그러는데 어느 날 큰다들 사람들이 많이들 저 제대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아기 하나를 얻고 아들 손을 잡고 역전에 가서 둘러봤어요. 네. 뭐 참으로 우리라는 것은 믿지 않고요. 네. 그래서 가서 보는 게 그 어느 의자에 가서 그 솜 넣어서 니비 옷을 입고 앉았어요. 누가? 남편이요. 허허. 용케 찾으셨네. 예, 앉아서 그 일이 역전이에요? 예, 아하. 이리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반갑다고도 못 오고 그냥 너무나 그냥 당황 중에서요. 네. 그 평소에 그 양반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저거 좀 불만만 있으면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 한다고 저들은 항상 그런 소리 있었어요. 그 전에도. 예,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그때서 뭐라고 했는 거니 당신 싸움터 가서 원한을 다 풀고 오셨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러더니 그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물어봐요. 네. 아기는 잘 크냐고. 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아우 치다보라고 네. 여기 애가 있지 않냐고. 다시 대답을 안 해요. 네. 또 한참 안 있다가 또 하는 말이 그 아들 하나가 그 다리를 뒤에서 무섭게 생긴 일을 보고 갔는데 네. 그 애기 다리를 나섰냐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아 애기가 여기 아프냐 아프 앉았으니 보라고 그랬어요. 네. 다시는 말을 안 해요. 하하. 그래서 남편을 갑시다. 네. 그래도 땅굴이라도 네. 우리 그래도 의지하고 있는 대로 가야지 하고 그리고 이게 안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안 일어나시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려요. 아하. 내가 전날에 당신이 고상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는 참 그렇지 않고 살라고 했더니 나는 일생을 망치고 왔다고 그래요. 왜 망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생을 망쳤는가 해서 손을 치다 봤더니 손도 둘이 다 있고요. 네. 발을 치다 보니까 발도 둘 다 있어요. 네. 눈을 치다 보니까 눈도 둘 다 떴고요. 아하. 그래서 그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자고. 네. 이제 고상했으니 앞으로 잘 살면 가자고 일어난 게 더듬는 거예요. 하하. 그럴 때 저는 하늘이 무너졌어요. 네. 기대하고 바랬던 남편이 음. 두 눈을 못 보고 돌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남편을 집에다 모시다 놓고 아. 그 남편을 위해서 저는 아주 결심을 했어요. 때로는 나무 일도 당기고 때로는 나무 집에 가서 밥도 얻어다가 남편을 주고 네. 그렇게 또 때로는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영양보충을 시키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영양보충을 시키기를 위해서 저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네. 남편의 손을 잡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 어떤 집에는 문을 잠궈놓고 어떤 집에는 개가 있고 그래서 그저 제일 높이 나는 집만 찾아다녔죠.
다녀서 잠들어 남편의 손을 잡고 구걸을. 쌀과 버리가 서너 대 얻을 때도 있고 네. 두어 대 얻을 때도 있고 네. 대때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을 공양하고 네. 살았죠. 그러니까 그 실명하신 것은 군에 복무하실 때 어느 전투에서 다치셨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백마고치였어요. 백마고치에서 예. 공산당 무찌르시다가 눈을 다치셨군요. 예. 그 전혀 보시질 못하셨군요. 예, 전혀 못 봤죠. 그래도 열심히 참 원장님께서 살아가실 그 마음이 깊으셨죠. 또 남군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컸고 그게 어떻게 사셨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이제 살다가 그 거기서 추위가 돌아오니 그렇죠. 남편 그 땅굴 속에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있어요. 네. 전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는 자녀가 둘이죠. 예. 두 아이는 고아원에 가버렸고 예. 그럼 네 식구가. 예. 예. 전주로 이동해 갖고 네. 전주 시청 찾아갔지요. 네. 시청에 찾아가서 이렇단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전주에 그 옛날에 구 형무소 자리 앞에 가서 행리병사라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생리병사 그 수용소에 인솔을 주더만요. 네. 그래서 행리병사 수용소를 가서 보니 판자방이더만요. 판자방에다 가만히 있대기를 두 입을 피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자녀분이 전부 몇이요? 지금은 아들 성재, 딸 다섯입니다. 7남매. 예, 워낙 8남매를 두셨었죠. 아들 하나는 잃었어요.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더 여쭤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아드님이 이제 장성해서 예. 이제 군대 가서 군 복무했죠.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들이 월남을 가가지고 전부가 와서 잘 있다고 몇 번 편지가 왔는데 다음에는 하루 저녁을 먹고 있으니 전부가 왔어요. 귀국 있다고. 대구 육군병원으로 귀국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아놓고 남편대로 이렇게 생겼으니 어쩌거나 하고 제가 걱정했더니 가서 보겠다고 그러래요. 눈 얻은 당신이 가서 보면 뭐더냐고. 차라리 내가 가서 봐야지. 당신이 눈 얻은 데에 당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손이라도 잡아본다고. 네. 그래갖고 이제 12월 15일 날 오후 5시 기차를 타고 가려고 차표를 끊어놓고 네. 이 양반이 우뚝 생각하더니 우리가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네. 전화를 해서 그 아들이 몇 호실까 있고 어디에 있다는 그걸 좀 알고 가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청 그때 회계과에 가면은 파월 양병 안내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전화를 그 양반이 하더만요. 네. 제 양반을 하더는데 그쪽에서 전화 답변이 눈 실명이다 소리를 했는 게 왜지요? 하하. 예, 아버지 이런지는 모르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전화 수화기 들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서 절도해 갖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제 시청에서 시장님이 이제 모든 직원들을 부르고 어느 쪽으로 다 연락해서 어느 직원들이 와갖고 전주 지금은 대학병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도립병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 도립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지요. 시켰더니 도립병원에서 네 거시라 아무 거시가 없겠다고 집이라 모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집에다 모시지요. 네. 집에다 모셨는데 이 양반은 아주 그냥 의식을 찾지를 못하고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월남에서 실명하셨다는 걸 그때 알았군요. 예, 그리고 충격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셔서 좀 치료가 됐습니까? 집에 가서 치료가 뭐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로 원우 처장님도 하하. 저를 이제 위로했죠. 네. 양반은 어떻게 출상 준비를 해야랑갑다고 시청에서도 사방에서 그렇게 했어도 도대체 지가 그냥 너무나 그냥 저도 충격증이라 그러는가 출상할 준비를 못했어요 지가. 또 이정호 지사님이 그 사모님이 또 위문오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했어요. 저희 남편 그 전주에 육군병원이라 있는데 거기 한 번만 더 들려주시더라고 아하. 했더니 네. 그 이정호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고
그 병원으로 다 입원을 시켰지요. 네. 그 병원에서도 회복을 못 한다고요. 네. 회복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집에다 도로 모시지요. 네. 모시고는 그냥 저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는 그냥 거시기를 놓고 네. 또 아들 영태가 또 육군본부에서 특명을 드려갖고 아버지를 가서 보라고 병원에서 내보내서 네. 아들과 저와 이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참 하나님께다 우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은 네. 이보다 무슨 일이라도 제게 맡기주면 한다고 거기서 각심을 했죠. 네. 예.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뜻인지 저희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 갖고 이제 그 한쪽은 못 쓰더만요. 오른쪽을. 반신불수. 예. 의식은 돌아가서 한신불수인데 9년을 살으시다가 아하. 돌아가셨지요. 저런. 참 고생만 많이 하시고 세상 떠나셨군요. 그러니 남편이 실명돼 또 반신불수 때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파월 장병으로 갔다가 실명을 하고 참 18에 출가하셔서 인생의 어려운 것은 아마 다 골라서 맡으신 것 같은 그러한 그 참 비관도 하셨겠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전상에 무슨 죄를 제가 많이 지었길래 이런 슬픔 속에서 비감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다짐먹어요. 제가 또 많은 어른들에게서 또 덕을 많이 입었어요. 어디로 가면은 또 쌀도 떠주는 사람, 밥도 주는 양반, 또 옷도 주는 양반, 신발도 주는 양반, 그 양반들을 나이다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 나도 지금 당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인가 생각하는 끝에요. 나보다 불쌍하고 나같이 거리에 헤매던 사람을 나도 돌보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은 그 거린들이 있으면은 그 미쳐서 자기 정신을 잃고 다니는 사람 사회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무서서들 벌벌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머리도 갱기주고 또 모욕도 시키고 저 입던 헌옷이라도 입히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저 달게 해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항상 그러는 중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림이 궁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셨습니까? 남편이 그 특급 상해 용사라 네. 그 원어청에서 나왔어요. 네. 또 아들이 월남 또 용사라 또 원어청에서 나왔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게 잘 먹고 살던 분이죠. 네. 때로는 보리밥도 먹고 죽도 먹고 네. 네,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럼 그 송광 성회원을 시작하신 것은 어떤 그런 것이 계기였습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 발족을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 전주에 그 동산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 상해 용사들만 전부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상해 용사들만 모여서 사는 데가 거기는 그 박 대통령 계실 적에 그다 땅도 사주고 또 양돈을 하고 그 뒤아지도 많이 사주고 네. 그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상해 용사들이 전부 모여 살았지요. 모여 사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살면서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는 몇 사람이나? 그때요 13사람이 있었어요. 13사람이요. 예. 그럼 그분들은 다 정신질환자들이죠. 예. 그 어떻게 그분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얘기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런 게 우선 제가 고상한 그 보람을 그들에다 갚아야 한다는 그 정신만 있었어요. 예. 나도 고상할 때 너무 덕을 네. 많이 입었는데 네. 나도 그걸 한번 희어본다는 그 정신을 썼지요. 그 이제 그 무용촌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용촌에서 살다 74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74년에. 예. 네. 돌아가신 게 그 이제 한 그 거시 동지들이라도 남편이 돌아가신 게 좀 달라지더만요. 네. 예, 달라져요.
이 정신 이상들은 그 암을 지르고 그냥 울고 욕하고 때로는 그냥 뚫쳐나가려고 한 게로 마을에서 싫다고요. 무용천 마을에서요. 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가 부상 입은 몸에도 이렇게 성가석에서 못 사는 게 네. 그 정신 환자들을 다 내어 보내고 아하. 같이 우리가 뜨뜻하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신 그 장애자들을 다 내보내주라고요. 네. 몇 번을 권하래요. 네. 그래도 막상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것들이 엄마 우리는 엄마 뜻에서 못 살아 할 때 차마 떼어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는 게 이제 시일이 걸린 게로 그 진정서가 들어갔어요. 경찰서로. 경찰서로 진정서가 들어가서 이제 서에서 오니라 가니라 하다가 네.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이제.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가 오시길래 어머니 보고 사정을 했어요. 네. 어머님,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시작해 놓고 남편이 더 살았으면 괜찮나 보는데 남편은 돌아가시고 인지 당해서 내가 준 것도 없고 어떻게 할 팔도 없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렇게 나를 붙들고 애원하니 어떻게 하면 좋구나가 어머니기다 그러고 참 하소연을 했어요. 네. 그때 어머니가 참 안 되었다는 회정을 하시고 가시더니 그 친정 어머니신가요? 예. 예. 가시더니 동생을 보냈어요. 네. 동생이 김한덕이라고 하는 동생이 네. 왔어요. 찾아왔어요. 네. 와서 누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면 나 사는 대로 가자고 그러대요. 네. 고향 땅을 찾아가자고. 네. 내가 그 땅 한 300평을 내가 줄 테니 네. 이 집을 팔아 갖고 가서 네. 거기다 집을 지어 갖고라도 누님이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더만요. 하하. 그래서 착한 동생이군요. 그 집을 그때 90만 원에 팔았어요. 네. 90만 원에 팔아서 원어청 갚을 거 갖고 난 게 70만 원이 남아서 네. 그 70만 원 가지고 송광사에 들어가고 네. 동생이 주는 땅에다가 네. 그 쇠면 부르고 사다가 네. 그때요 방 8개를 지었어요. 하하. 손수 지셨어요? 예. 하. 손 이제 8개를 지어갖고 네. 남자는 남자대로 놓고 여자는 여자대로 놓고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저도 이렇게 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는구나 싶을 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시작한 거지. 그 송광에 가셔서 300평 땅에 이제 집 방 8개를 들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러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하천 부지가 좀 있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날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네. 그 풀도 메고 자갈도 주워내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나 채소도 좀 갈아서 보태 먹고요. 네. 나무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 환자들은 어떻게 좀 치료가 되고 있었습니까? 예. 하하. 치료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 이제 그로부터 법인체가 된 것은 언젠가요? 84년도 1월 27일 날에. 그럼 작년이군요. 예. 그럼 이제 2년 못 되는군요. 예. 예. 그때 이제 정식으로 어떤 법인체가 됐습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으로. 예. 그땅 300평 동생이 주셔서 송광에 오셔서 이제 시작하신 게 본격적인 이제 송광 성애원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대단히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외정 시절에는 그게 큰 것이죠. 산골에는요. 네. 조그마한 그 사리백기로 하고가 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몇 학년이나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학교는 4학년밖에 없었어요. 4학년. 예. 네. 그러시고는 더 공부는 안 하셨군요. 예. 그럼 정신질환이 뭔지 그런 건 아십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죠. 모르시고. 예. 하. 그냥 우선 뛰어댕긴 게 불쌍한 거. 어허. 내가 나도 이런 세상을 살생에 어떻게 나보다 좀 거선 사람을 내가 돌보는 게 네. 도리인지만 알고 시작했지 정신질환이 어떻게 거선지도 몰랐지. 네. 물론 저희가 오늘 여기에 모신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정신질환이 뭔지 학구적으로도 모르시고 예. 또 의료도 모르시겠고 예. 학교 공부도 과히 많이 하신 분은 아니신데 예. 어떻게 그분들을 다루실 수 있었고 어떻게 치료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치료 방법이 제일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하.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나요? 이게 그들을 데리고요. 항상 네. 또 너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도 하고요. 네. 정신을 바짝 챙겨서 너도 이 사회 나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항상 달게 해주고 그들의 머리도 깽기주고 모욕도 시기주고 아하. 또 똥 싸는 일 있으면 똥도 치워주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예. 그래서 치워주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이제 돌아와요. 네. 돌아오면 저그들이 고마워서 아하. 그 고마움을 그냥 커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하고 엄마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을 걸 그랬다고 그러고 엄마 아니면 우리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뭐 20세, 30세, 40세 그런 남자 여자들인데 예. 몸은 다 걷지 않겠습니까? 예, 정신은 아주 나빴나요? 예. 하하.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돌보시면서 무슨 불행한 일이나 혹은 사건 등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가 숨겨졌어요. 여기를 어디- 물에 어디요? 뜯었어요. 아 여기요? 예, 여기 예, 여기를 이렇게 벌써 9번을 꾸몄죠. 물어 뜯었어요. 예, 달라서 그냥 모욕 시키는데 뿔떡이나 그냥 탁 물었는데요. 네, 1호.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하하.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이게 뭐다 사람들이 와갖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나빠질 물에 뜯으면요. 네. 뭐 때리거나 뭐 그래야 노토 아니요. 안 와요. 근데 그럴 때는 나무떼기나 뭐 숟가락 갖고 막 여자 손 들어갖고요. 아, 입을 벌려서 희놔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요. 하. 그런데 네. 예, 그래서 그때 마음먹기는 저놈 집에 당장 보내라고 호통을 치고 병원에 가서 꾸며놓고 생각한 게 다시까지 그다나 못 이기서 그를 보내야 싶어서요. 하하. 보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 했는데요. 네. 그가 나섰어요. 났어요? 예, 나서갖고 그 이듬해 봄에요. 네. 가서 서울서 살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아요. 그럼 지금도 예. 여기 어디 계시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나 좋아하는 거 사온다고 토마토를 사갖고 왔다 갔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인가요? 아니요, 그건 저는 아니에요. 예, 제가- 환자를 돌보시는 예. 그 발시키시는 예. 네. 참 저런 그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방 이렇게 하고 저걸 잘할 또 다른 그 애를 시킬 때, 이마에 이렇게 부상하신 거죠, 저게? 예, 아, 그때 8-9반을 꾸며신 건가요? 예. 그 참 다행히 잘 났으니 아주 오히려 그렇게 뵈니까 더 예뻐지셨네. 그렇죠? 그건 제가 뵙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팔도 다치셨다면서요? 팔이 부러졌지요. 어디 가요? 요맥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괜찮으세요? 요맥이 부러지고 여기 한두 맥이 부러졌었어요. 네. 근데 신일은 못해요. 신일은 예, 그 이거 맞아요. 환자한테 맞으실 때 부러지셨군요. 예, 그렇게 부상을 당하셔도 역시 그 환자가 사랑스럽다고 그러셨는데 예.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 뵙기에는 그런 사랑이 어디 숨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요. 예. 네, 제가 10살 때 네. 교회에 어머님을 따라서 댕겨서 네. 그 본 신행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네. 얻어먹으러 돌아다닐 때 전주의 태평교회라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등을 두덕거리줘요. 아하. 그 거지를 두덕거리지더만요. 두덕거리면서 얼마나 고상하고 사냐. 안 못 보는 남편을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을 바꿔본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웠지요. 네. 저렇게 불행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도 사랑을 받은 게 그렇게 흡족하고 그렇게 좋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참 사랑을 참 거기서 느껴봤어요. 아하. 그래서 저도 그 애들 끼다가요. 네. 들어가서 지금도 그래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래요. 아하. 그러면 등허리 한 번서 툭툭 떨어뜨리면서 잘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사랑입니까? 예, 제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그동안 벌써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다뤄보셨겠는데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정신질환이 생겼을까요? 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각기요. 네. 그 무엇인가 그 마음에 네. 그 불만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불만 불평을요. 네.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자기가 무슨 모든 불량을 저질렀을 적에 어디다 대고 말을 해서 그걸 누가 풀어줘야 하는데요. 네. 대때 혼을 내고 네. 야단을 치고 막 그럴 때 네. 그들은 어디다 당황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돌았다는 게 바로 그거군요. 예. 그러면 그동안 다루어 보신 환자 수가 전부 몇이나 됩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199명인가 되는데요. 현재. 예, 지금 아이고. 있어요, 집이가. 근데 원장님 혼자 다 다루십니까? 이제 다루고는 지가 이제 거스고고 또 아들들이 돌봐주고요. 아들들이. 며느리가 돌보고 딸들이 돌보고 그래요. 그런 그 환자들 다루실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살 다살이다가 어려운 건 그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할 적은 어른들이. 예. 그걸 가서 치고 네. 막 가서 똥을 치고 싹 씻겨놓고 네. 이 짝을 돌아와서 또 하려고 하면 저 자서 도로 싸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참 뭐 왜 그새 쌌냐고 또 야단도 할 때가 있죠. 예. 그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군요. 그때는 모르죠. 잘못을. 예. 그러다가 얼마나 있으면은 납니까? 그건 딜이 없어요. 네. 3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네. 1년에 한 6개월, 5개월, 3개월 그냥 그 뒤 없더만요. 그것은 뭐다 뭐 거시는 데가 아니라. 다 개인 차가 예. 있군요. 예. 근데 그 돌아온다 이러시는데 돌아오신다는 말씀이 낫다는 얘기죠. 예. 그 무엇을 가지고 낫다고 판정을 하십니까? 이제 그들이요 네. 안 났을 적에는 이렇게 막 외장을 쳐요. 네. 그냥 야단을 치고 네. 그래도 그들이 나서면요 네. 그렇게 온순해요. 어. 예, 온순해 갖고 자기의 그 거시를 그냥 부끄러움을 타지요. 아 내가 봐서 이렇게 했구나. 다른 애들은 이제 자기 정신대로 돌아오면요 네. 다른 애들 내가 제가 설적은 아 나도 저렇게 생긴 것을 원장님이 했구나. 그래갖고 그들이 그냥 막 눈물들을 흘리고 예 그럴 때 아 네 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그 정신이 도운 사람들을 다시 낫게 한 치료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사랑해요. 그러면 한 번 나면은 완쾌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다 나서가고 집을 가자니요. 네. 가면은 집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데 못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예.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은 가면은 정신이 돌아오면 집에 가면은 그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네. 나를 거시기 주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그 집에서는 무서워해요. 나서 가도 자가 다 나섰는가? 자기 식구인데도. 예, 다 나섰는가? 어느 때에 헐란가? 그걸 틀고 조심하라고 그걸 거시기요. 그럴 때 이 애들은 거기서 다시금 발작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 사랑만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많아요. 지금 하나를 나서 갖고 보내고 네. 집에 가고 잡아요. 네. 어떻게 가고 잡아 있어서 그러면 가거라고 대다 주라고 아들을 씻어 대다 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흘 밤 자고 왔어요. 도로. 예. 너 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나는 성혜원이 좋아요. 왜 성혜원이 좋아한 게 사촌들이나 친구들이나 왔길래 네. 나는 반가서 맞아드리는데 네. 자기들은 발을 멈추더라 그래요. 하. 자기들은 발을 멈추고 세상에. 자기를 바라보는 표정이 나쁘더라. 네. 그런 게 차라리 성혜원이 좋은 게 나는 성혜원에 와서 수고하다가 네. 직장을 구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애가 다시 와서 1년 더 있다가 네.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제가 참 이 원장님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들여다가 고쳐주신 환자, 예. 뭐 따지고 보면 환자 아니겠습니까? 예. 환자를 서랑으로 맞이하셨다면서요? 그 맞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마음에서. 예. 근데 환자인 줄 아셨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주실 수 있었는지요? 그 애가 참 여기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왔었어요. 네. 예, 강원도에서 와갖고 그 애를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잘 나섰어요. 네. 잘 나서갖고 참 치료 방법이 참 잘 되어가고 있는데 또 그 집에서 데려갔어요. 다 태어났을 나니까. 때. 예. 네. 다 난 게 데리고 갔는데 제 마음에 네. 그런 그 아직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덜 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가 못 데려가겠거든요. 네. 그때 자기네 보기는 다 났었거든요. 네. 그렇게 데리고 갔었어요. 네. 갔다 한 1년 된 게 도로 데리고 왔어요. 왜? 다시 발작했다고. 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랬어요. 왜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려갔냐. 네. 나는 못 바꿨다. 네. 그 이 한자라는 건 그래요. 처음에 왔을 적그 다스리는 것과 우리 집에서 나서 갖고 다시 집이 갔다 오는 것과 팽 다릅니다. 어. 예. 처음에 와서 나서는 것은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집에를 갔다가 다시 발작이 왔으면 굉장히 심해요. 너무나 심해요. 아, 심어드는 어떻게 심습니까? 악화가 더 많지요. 하하. 네. 그래서 그랬더니 도로 데리고 왔길래 왜 데리고 가지 말란 게 데리고 갔냐고 야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왔더니 그 애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냥. 하하. 애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못 바꿨다. 자기 식구인데 버리고 갔군요. 예. 네. 이제 못 바꿨다고 이제 네. 갔어요. 네. 갔는데 그 애를 지가 데리고 또 있었죠. 네. 데리고 있어갖고 잘하고는 이제 가가 나섰어요 다시. 났어요. 네. 아. 나선 게 이제 원장님 사랑의 묘약이었군요. 이제 나선 게 제가 나는 집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걸 지가 알았어요. 어. 나는 집에를 가면 아니 되겠다. 네. 여기서 거서 갔다고. 여기서 이제 지가 이제 참 잘해요. 네. 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예 몸도 좋고 이쁘기도 잘 생겼어요. 예. 그래서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다가 저더러 너는 여기서 그럼 있으면 신학을 좀 하겠냐고 했더니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 신학을 하자고 하고 신학을 이제 학교를 댕기고 하는데요. 신학을. 예. 하하. 그래서 제가 딸을 좀 설득을 시켰죠. 어떻게 설득을 시키셨어요? 야, 그 애가 가서 근데 지 자를 네.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집에 가면은 안 되겠은 게 우리가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어떤 누구들을 가서 결혼하자고 할 수 없은 게 네. 네가 하나를 엄마를 생각해서 한번 거시기 보라 했더니 엄마가 미쳤다고 그래요. 네. 대번에 엄마가 미쳤다고 그래요. 네. 그런 소리 한다고. 뭐 딸들도 다 반대, 아들들도 다 반대. 집안에서 절대 못 온다고 그래요. 아하. 지금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것이죠. 네. 엄마가 살면 늙으면 얼마나 살간디. 지금은 엄마가 있어서 칼을 받들어 주지만은 엄마 돌아가시면 칼을 누가 받들라고 누구다 먹이려고 하냐고 막 네. 잘저 발설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참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했는데요. 네. 지금 딸을 낳아서 2살 먹었어요. 아, 결혼을 했군요. 예, 딸을 낳아서 2살 먹었는데요. 아, 어떻게 2살 배가 영리한지요. 어허. 한 30살 먹었다 해도 가온 아니게 영리하고 어. 또 그 사오가요. 그렇게 제 일을 생각해서 환자들을 잘 돌봐줘요. 자기 일을 생각해서. 예, 잘 돌봐줘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군요. 예. 외손녀분이 외할머니 닮았군요. 예. 이뻐요? 아 이쁘죠. 더 그 새끼가 다른 놈보다는 더 사랑스럽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많고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살고 있는가 참 원장님 뵙기에 낯이 부끄럽습니다. 환자 하나가 나서가지고 그가 2년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나서가지고 지금 장수골에 가서 네. 보생 한약방을 하고 있어요. 한의사 되셨군요. 예, 그래서 아. 딸 둘을 낳고 네. 전번에도 저기다 보약을 지어서 보냈어요. 어머니 장수하시라고. 예. 그런 아들 딸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게 맹일 때문은 뭐다 결혼해 갖고 애들 손잡고 하고 와요. 이게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네.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할 때는 참 그냥 그래도 어느 때에 제일로 좀 기쁨을 느끼냐면요. 청첩장 올 적이요. 암대에서 결혼한 게 54하고.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예식장에서 손을 잡고 나올 때가 네. 참 기뻐요. 그러시군요. 예. 참.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녀분들이 할머님 뵈러 올 금년엔 또 세뱃돈께나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참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땅 300평을 사라고 땅을 내놓으시고 이제 그 성혜원의 시작을 도와주셨던 그 동생 그리고 또
그 월남에 가서 눈을 다치고 온 아드님, 또 이 원장님의 사랑으로 다시 환부를 다 낫게 하시고 이제 건강을 되찾으신 몇 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한 분씩 만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말씀 듣다가 하도 목이 메어서 제가 여쭤볼 걸 제대로 여쭤볼지 모르겠습니다. 월남전에서 실명하신 둘째 아드님 김영태 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 길 힘드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님 일을 함께 도우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머님은 아무래도 여자부시니까 네. 예, 정신은 강하지만은 육신적으로 좀 약하시죠. 네. 물론 어머님께서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도 참 그 불우한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 의도는 참 좋으셔요. 네. 또 어머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어렸을 때 양육하실 때에도 항상 선한 사람이 되라, 또 진실하게 살아라, 항상 욕심껏 살지 말아라, 네. 이런 지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셨고 또 어머님께서 몸소 지금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아버님이 계신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가정을 떠나 있을 것이지만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돌보겠어요? 자식된 저희들이 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어머님께서 다 오다시는 일들을 네. 저희들이 다 담당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네. 참 그 어머님의 그 아드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환자로 들어오셨다가 지금은 오히려 남을 돌보고 계신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성함이 정유선 씨죠? 네. 처음에 성혜원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저 여러 병원을 건전하다가요. 약도 복용하고 그랬는데 잘 치료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곳 성혜원으로 왔었어요. 네. 상당히 중증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굉장히 중환자였었어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옷가지도 찢고 그랬는데 원장님은 그 정성어린 그 뭐야 저기로 이렇게 완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정신이 없었을 때 원장님이 그 겨울에도요 따스한 물을 갖다 데워가지고 목욕도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막 대들고 막 안 하겠다고 네. 막 그랬는데도 제가 원장님 훌륭하신 그 성품이 굉장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다 완치가 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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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작 전에 그 김복순 할머니께서 따님 자랑이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한번 좀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딸들은 전부 우리 집에서 이왕 애 낳은 애들이 지금 네. 밖에서 지금 손발이 되어주는 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정유선 씨도요. 예, 정은선이도 거기 있고요. 우리 딸들이 다 참 엄마라고 우리 집 애들은 전부 원장님이라고 하네요. 전부 엄마라고요. 네. 그냥 그런 건 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네. 그렇게 치달른대요. 네. 그냥 그냥 엄마가 어디 간다고만 하면 다 서글퍼고 그래요. 네. 정유선 씨도 빨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청첩장 올 때를 제일 좋아하신다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성혜원 원장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네. 제2의 고향이라고까지 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물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성혜원 원장님 아주 우리 친엄마 그리고 네. 제가 딸 노릇을 그 밑에서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정창섭 씨 맞으시죠? 네. 정 선생님은 성혜원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오래됐네요. 그런데 한 7년 등에비네요. 네. 그때 기억나세요? 이제 아는 놈도 있고 오랜 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저는 성인원에 올 적이 어떻게 온지도 몰랐어요. 네. 그렇게까지 그냥 몰랐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성인원에 와서 하루 있어 이틀 있어 그냥 이제 며칠 된 게 이제 아 여기가 이제 성인원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 정 선생님을 어떻게 돌봐드렸습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환자들 다루는데 이렇게 저렇게 달아서 나서서 간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따로는 원장님을 볼 적에 원장님 아주 은연이요. 집이를 가면 안 되는데 역으로 오면 낫는다. 네. 그래갖고
성혜원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보다 더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집을 가서는 죽었을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았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환자들 보면 가게에 나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랬을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이랬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아무 정도 모르고 와서 난동을 피우면 지가 참 많이 봐줍니다. 네, 네. 그래서 나도 저를 이 사람도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참 그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옆에는 그 동생 되시는 김환득 씨 나와 계신데요. 그 누님께서 처음 이러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누님이 그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셨는데 저를 업어 키운 누님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 계셨지만은 너무나 그 비극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어려운 일 남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쩌면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가. 그리고 이제 자형의 그리고 아들의 그 연금 가지고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돼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그 제가 반대를 했죠. 그러시다 나중에는 누님에게 감동하셔서 300평 땅까지 이사하셨군요. 네, 그때는 형제로서 그 조그마한 땅을 제공했지만은 누님이 말씀을 다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누님에게 감동을 받고 후원자가 된 것은 그 제가 그 딸하고 그 완쾌된 젊은이하고 결혼 문제를 내놨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또 돌아가면은 그 생명 하나가 하늘과 땅보다 소중한데 자꾸만 그 그릇된 길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말로만 봉사, 사회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낯선 완쾌된 이런 그 젊은이를 사유를 삼아서 자식을 삼음으로써 실천을 하겠다. 네. 거기 제가 감동이 돼서 네. 그 이후로는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꼭 제가 그 성혜원에 들려서 제 힘껏 돌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힘을 도와주고 계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으면서도 어떻게 누님의 얼굴 모습 저렇게 화평하실 수가 있죠? 마음이 타시겠죠. 네. 예, 그리고 스스로 그 평안을 찾고 그리고 자기를 내던져서 희생함으로써 그 마음이 항상 박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그 김복순 할머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제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원장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제 앞으로요.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네. 앞으로 하나라도 네. 더 참 새 길을 찾아서 보람지게 저들 사는 거를 하나라도 더 거서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정곡이 있었어요. 네. 눈 없다고 서러 마라. 아. 내가 살아서 당신의 손발이 되어서 아. 뼈가 녹아 진태가 되고 네. 내 살이 썩어서 흙이 될지라도 당신만은 꼭 받들어주고 집집마다 분정개 찍을 때 눈물이 압을 개리고 목이 메어 말 못하고 한술 두 술 얻어먹는 그 지정곡을 치고 알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당시의 그 쓰라린 경험은 뭐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동설한 앞 못 보는 식구들을 데리고 사신 참 김복순 할머님 앞으로 영원히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가 영원히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원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김복순 할머님이 가지신 하나의 묘법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두 글자의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또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랑만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나라 위해서 눈 바친 남군과 그 아들의 뒷바라지 나가서는 정신 환자들을 도와준 이 김복순 할머니야말로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아니고 또 무엇이라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멀리 전라도에서 오신 송광 성혜원의 김복순 할머니의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